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K리그 1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스러웠던 승격의 순간부터 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도전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건도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천 유나이티드 수많은 굴곡과 도전 끝에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승격의 순간 소감이 좀 어떠셨을까요? 예, 그날이 10월 26일 저희 경남전이었는데요. 그 우승을 그날 저희가 이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감격이 깊습니다. 이제 구단의 역사에서 이번 승격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축구단이 창단이 됐는데 2000년대 10년 이전에는 네. 1부, 2부가 없었고 이제 1, 2부가 이제 가려지기 하다가 계속 1부에만 있었었죠. 네네. 그러면서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잔류왕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성적이 좋지 못해 가지고 이제 1부에서 2부로 이제 떨어졌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1부로 올라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선수단이 25년도에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작년 3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네. 계속 승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즌 승격의 결정적 분기점이 된 순간이 있다면 어느 시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초반서부터 이제 5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그래서 5경기에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서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그 1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걸 잘 지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우승을 향한 승기를 잡고 꾸준하게 이어온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큰 힘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표님의 인연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구단 대표이사를 이제 맡으셨었고 이번이 두 번째 인연이신데요. 승격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그 대표이사를 했었지만 그때는 제가 한국 GM에 근무하면서 네. 이제 상근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서부터는 이제 상근을 해서 지금 계속 우리 프론트와 선수단과 함께 이제 지내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는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수단을 잘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뭐 대표이사로서 여러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집중적으로 선수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지원을 그쪽에 집중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수단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대표로서 가장 원칙을 세웠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께서 돌아오시고 지금 언급도 살짝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 변화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 그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단계가 이게 6단계씩 돼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저는 저기 뭐 3단계, 4단계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제 슬림화 시켜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직원들한테 원하는 것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네네. 그리고 우리 구단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간소화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이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담당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팀장 후에 부장이 있습니다. 네네.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네네. 단장이 있고 대표이사 네네.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였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요. 과정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단계를 이제 좀 축소를 시켰죠. 그게 이제 뭐냐면 팀장 후에 부장 네. 이거를 축소를 시켰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2월 달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퇴직을 해서 네네.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뭐 좀 제어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장 제도가 있었는데 네네. 예, 단장 제도도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없앴고요, 조직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그 6단계 있던 것을 3단계 절반 정도 절반 수준으로.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였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선수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선수나 뭐 이런 거 의사결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영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고 그러다 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한 2단계 예, 이런 정도로다 이제 줄여놔서 네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히 결정되고 네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조직의 강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옮겨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천 유나이티드만의 정체성 설명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옛날에 이제 항만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항만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도 오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천 짠물 뭐 네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인천으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네. 우리 축구에도 좀 적용을 해서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뭔가 우리 선수단이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인천이 한국 축구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출신들이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계십니다. 네.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팬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좋은 네네. 경기 보이고 해서 우리 서포터즈들이나 우리 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로서 네. 보여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체성의 핵심은 팬으로 꼽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팬과 인천 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승격의 1등 공신 앞서서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단의 가장 큰 강점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윤정환 감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네. 코칭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잘 움직여주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코칭 스텝이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도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잘 따라준 게 이제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단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말씀을 언급을 주셨는데 그럼 코칭 스태프 구성과 역할 분담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뭐 코칭 스텝이나 선수단에 관련해서는 저는 대표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제 큰 틀에서 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저는 감독을 믿고 네. 그리고 감독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름대로 협조해주고 네.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보면은 감독진을 포함하여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무한 신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이제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씀? 대표님이 또 무한 신뢰를 보내고 계시니 알겠습니다.
새 시즌을 위한 전력도 이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K리그1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수단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어떤 점을 좀 필요하다,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희가 좀 제 나름대로 좀 취약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로 말하면 센터백, 그 다음에 미들필드,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선수들을 그 선수단이 40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21명이 이제 저희 팀을 이제 떠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식구로 이제 14명을 맞아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는 14명 중에는 국내 선수 11명, 네. 외국인 선수 3명 해서 14명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취약하다고 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일정 부분 제가 볼 땐 저희 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선수단은 구성이 됐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선수들의 기량도 이제 국내 탑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구단이 이전보다는 네. 구단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구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 축구단에서 이게 선수들인데 네네. 선수들의 그런 그 몸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스 출신 선수 또는 이제 내부 자원 활용에 대한 구단의 중장기적 방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유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 동계 전주 훈련에도 제가 초등고등학교도 다 이제 방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유스 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팀들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누구보다 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프로로 이제 올라와서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지금 우리 인천 구단뿐만이 아니라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지금 그 유스 팀들 중에서 바로 프로로 올라가서 이게 선수로 이제 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텀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텀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네.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살짝만이라도 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뭔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잘하고 유스 선수였다고 해도 네. 프로 무대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력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그러면서 기량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타 구단이나 우리 구단의 사례를 놓고 봐도 그 신인이 바로 와가지고 게임 뛰는 경우는 사실 거의 네. 적습니다. 네네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드는 게 저는 우리 그 프로 구단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 네. 이런 부분을 잘 노력을 해서 네네.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현재로는 지금 그 유스에서 올라와 가지고 바로 프로에서 전력을 보여주고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유소년들이 잘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 인천 유나이티드의 가장 중요한 운영 목표를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위 그룹에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올해 핵심 목표도 거침없는 질주, 네, 오직 승리, 네. 이런 쪽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가장 큰 목적이고 상위 스플릿
시즌까지도 지금 보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저도 인천 유나이티드 팬인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운영과 투자 방향도 이제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K리그 2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K리그 1으로 다시 또 왔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은데 K리그 2, 그러니까 2부 리그 시절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민구단이고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모든 그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이제 맞춰서 네네. 올해도 운영을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여타 구단에 비해서 재정 상황이 이렇게 힘드신 건 맞죠? 맞으시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기업 구단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시민 구단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좀 지원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네.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저희 인천 지역의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시 네. 구단주이신 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도 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단의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질문의 연장인데 구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준비 중인 새로운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 고민하고 계신 시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민 구단의 다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과제인 것인데요. 네. 이게 외국에 있는 그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도 출연을 하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축구 경기 그러면 축구단에 대해서 가장 큰 수입원이 그게 이제 그 방송 수입이거든요. 중계권. 네.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외적인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생존하고 네네. 그리고 시나 이런 쪽에 지원을 좀 적게 받고 네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언제부터 하겠다고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후에 저는 인천시하고 네. 뭐 TFT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네네. 해서 이런 부분을 저는 뭔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지금 뭐 구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천시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안을 만들어서 네네.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될 그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광고의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나 네. 시하고 뭔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뭔가 진지하게 그 플랜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으실 수 있게끔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팬들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인천 시민 그리고 팬들을 꼽아 주셨는데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서 앞으로 더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꼽아 주실까요? 지금 제가 부임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만남을 가졌던 게 이제 팬들과의 이제 그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달마다 한 번씩 네네. 나름대로 이제 팬들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강화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매 경기마다 이제 뭐 원정이 됐든 어디든지 다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가면은 그래도 저는 좀 빨리 가서 그래도 우리 팬들이 있는 쪽으로 그래도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활동들도 더 좀 왕성하게 네. 좀 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출정식 현장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예. 팬들의 사랑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열기도 뛰어나고 예. 저도 참 이번에 좀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승격이 인천 지역 사회와 이제 팬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죠. 네.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전국 방방곡곡을 그 찾아다니면서 쉬는 날 네네. 쉬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응원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거 누가 시켜서 하면 저걸 하겠냐. 네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팬들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선수단이 네네. 예? 진짜 좋은 경기 보여주는 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선수단 코칭 스텝을 잘 지원해주고 네네. 그래서 우리 팬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고 뭔가 일할 때든지 활력소가 되고 네. 그런 쪽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언급을 살짝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에서 어떤 구단으로 자리를 잡길 바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밤낮 그 이전에는 무슨 뭐 생존왕, 네. 그러니까 뭐 1부에서 2부로 떨어지지 않은 게 뭐 잘했다는 그런 모양의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모든 여건과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중상위 그룹에서 그래도 우리 그 한국 프로축구에서 그래도 인천 하면은 그래도 상위 그룹에 그래도 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이번 시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새 시즌 맞아서 그라운드에서 함께 호흡할 인천의 축구 팬들 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해 주시고 늘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전국 어디든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애정을 가지고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우리 선수단을 포함해서 우리 프론트가 열심히 해서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축구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인천의 축구 팬들이 행복한 시간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조건도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이사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